안녕하십니까.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종합성과공유의 사회를 맡은 대학혁신추진단 김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기간이 3년이었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CMU 혁신 도입기, 2020년 CMU 혁신 중점 추진기, 그리고 2021년 CMU 혁신 재도약기를 거쳐서 이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자 오늘 종합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학사 업무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학사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학사부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그 혁신 지원 사업에서 되게 성과 공유를 크게 생각해가지고 3년 동안 저희 이제 그 비대면으로 성과 공유를 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라가셔서 해주시면 돼요. 자, 반갑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된다, 이거. 자, 우리 대학 혁신사업 3년간의 성과 공유회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성과 종합 공유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끝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세계 혁신, 우리 교육 혁신, 산학협력 혁신, 기타 혁신으로 해서 무려 102억 5천만 원, 10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환경 개선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재뿐만 아니라 1호 간에 이제 각 실들, 또 우리 다른 호간에도 여러 기자재들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히 교육 혁신 쪽에서도 많은 했고, 산학협력 혁신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어서 우리 일자리 센터와 더불어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타 혁신은 이제 지난주 우리 공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특히 이제 도제교육, 우리가 전국에서 도제교육은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또 성과도 많은 그런 교육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단은 우리 3주기 혁신은 오늘 이제 우리 정의용 교수님이 서울에 설명회를 들으러 갔습니다만은 추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선정이 되면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 사업이 아마 진행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3년 동안 노력하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특히 우리 대학혁신 추진단에서 우리 단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그 업무를 나눠서 우리가 이제 교육혁신 쪽에서 했던 우리 교육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처, 그 다음 산학혁신 쪽을 담당을 했던 우리 취업지원처, 우리 처장님들 비롯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너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성과가 많이 내려고 이제 성과를 냈는데도 이게 이제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3년 동안 이런 효과를 연속해서 우리 교비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2022학년도 우리 예산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일단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예산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에서도 해주시고 좋은 성과를 여기서 이제 마치면 안 되니까 연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우리 혁신 추진단 각 부서 우리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은 3년간의 사업 총괄 성과와 교육 혁신, 기타 혁신 사업 성과를 대학 혁신 추진 단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태원 대학 혁신 추진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이태원 교수입니다. 이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니까 너무 또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사무관에서 지금 갤러리 이용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성과 전시한 내용들을 일부 요약해서 발표 드리는 거라 아마 충분히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좀 개략적으로 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종합적인 성과하고 다음에 기타 혁신에 고승현 도제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종합적인 성과는 한 5분 정도 발표하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고승현 기술 도제 동영상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제 사업 성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목표가 미래가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했었고, 저희가 추진 전략으로 이제 산학혁신과 교육혁신 그리고 기타혁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크게 이제 대학혁신 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미래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융합 실무형 역량 강화라고 하는 미래혁신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요와 같은 걸 전략을 바탕으로 경남 미래산업 취업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이제 추진 전략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혁신은 학사제도혁신, 교육과정혁신, 교육 역량혁신으로 구분되고, 산학혁신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취창업 역량혁신으로, 그리고 기타혁신은 고숙련 기술 도제로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 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혁신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취업지원처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협력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혁신은 이제 혁신사업단에서 추진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102억 중에 한 53억 정도가 실제로는 이제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자재 중심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구매 부서하고 시설 부서에서 눈에 안 보이게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102억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74억 정도가 교육 혁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혁신 중에서도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운영 이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2억이 강의실이나 실습실 개선 및 구축과 다음에 강의 실습 기자재 구축에 이제 투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혁신의 프로그램은 학사제도혁신, 교육과정혁신, 교육역량혁신으로 이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도 있고, 다음에 교과 중심의 이제 정규과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수 학습 분야와 다음에 진로 심리 상담 영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교육 혁신 파트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산학협력 혁신은 이제 산학협력 네트워크 고도화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회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취차업 역량 혁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쪽에 이제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3년간 총 14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이제 우리 취업지원처 처장님이 또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혁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수년 기술 도제 프로그램이 3년 동안 투입이 되었고요. 이제 한 연간 1억 원씩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100% 2월 말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한 51%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 환경 개선비 쪽이라 기자재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들어오는 입장이라 아마 조만간에 100% 다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년도, 2차년, 3차년도 연차적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왜냐면 2차년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중간에 많은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사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다소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대면, 비대면 모두 전 부서가 합심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영향 때문에 상대적인 달성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업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사제도 교육과정에 있는 이 부분, 교육혁신 부분에 총 10개의 관리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혁신 같은 경우도 9개의 관리 지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수능 기술 도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형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수능 기술 도제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내용을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차별로 되어 있는데 총 3년 동안 67개 과정에 2,680시간 279명이 참석했고요. 수료율은 95.9%,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08점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향상도도 약 40점 이상 굉장히 높은 향상도를 보여가지고 학생들로부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따른 이제 1차 연도와 2차 연도 각각에 대한 이제 사례하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설명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2차 연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학습 성과 공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점. 그러나 이제 실습부터 이런 부분들은 명장님하고 학생의 3명 정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명장님하고의 실기에 대한 그런 수업들은 전부 다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이 2차 연도, 3차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성과 발표 만들어진 영상을 참조 대신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예상했던 대로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어
하시면 하시던가. 아, 진행하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셨나요? 예, 이게 대면으로 하면은 하나 빼앗는 거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앞으로만 계속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만 계속 가야 돼요. 뒤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점이 저는 교수들이 얼마나 힘들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말하자처럼 잊을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요거 팝을 떼가지고 우리가 밑에 몇 밀이야 그거? 10. 또. 네, 여기 올라가지고. 얼마 정도 해가지고 10g. 여기를 잡아야 그렇지, 그렇지. 왼손으로 이쪽 잡고. 이쪽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네가 쳐야지. 이런 네가 버튼을 걸어. 그룹을 하듯이 그래야 걷히죠. 그래야 공면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을 켜주고 나오면서 그냥 결대로 방향대로 놔줍니다. 그럼 뿌리고 치고 뿌리고. 오케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놀래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오르는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원래는 이게 영상이 한 개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박수가 치네 또. 예. 원래 이제 마지막 영상은 학생들이 명장님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 멘토가 있는 그런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생략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고승윤 기술 도제가 1차 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산업 대한민국 명장 국가 품질 명장 중심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1차 년의 특징은 이제 명장님으로부터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돌다가 2차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실습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강이나 그다음에 학습 성과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이제 클래스룸을 이용해 가지고 명장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졌고 3차년도부터는 이제 이 기존의 명장 플러스 고숙련인 분들 기능장이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웹툰이라든지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좀 더 다양하게 특히 식품 조리 같은 경우 일식, 중식까지 확대하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산시킨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성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성과와 다음에 기타 혁신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교육혁신 성과를 신세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신 PPT 자료를 보시는 걸로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 정의연 교수님이 발표하고 돼 있었다가 갑자기 출장 때문에 또 신세니 교수님 갑자기 또 일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 책자에 있는 부분이라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혁신은 학사 제도 혁신, 교육 과정 혁신, 교육 역량 혁신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학사 제도 혁신에서는 이제 학사 제도 유연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학사 제도 도입 및 운영, 편입학, 그다음에 선행 학습 학점 인정, 그다음에 이제 유연한 학사 제도 운영을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개선 요 세 가지 큰 꼭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에 대한 복수 전공제부터 집중 이수제, 전과제도 등등과 같은 실적은 연간 3년 동안 착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집중 이수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따른 이제 연차별로 각각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는데, 학사제도 쪽은 역시 이제 계획 대비, 목표 대비 실적은 대부분 다 초과 달성을 이제 하였습니다. 교육 과정 혁신 쪽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교육 과정의 평가에 대한 질 관리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운영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비의 50%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뭐 교육과정 개발 쪽은 앞서 말한 대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지역 산업 관련된, 지역 사회 관련된 그런 학과 중심으로 해서 19년, 20년, 20년에 각각 이와 같이 11개과 19개, 6개 이와 같이 교육과정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NCS 기반에서 역량 기반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이제 운영 쪽입니다. 운영 쪽에 어찌 보면 이제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직무 능력 인정제입니다. 요 부분이 아마 교육 혁신에서 가장 우수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타 대학에도 사례로 발표했던 부분이 직무 능력 인정제 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와 같이 역량 기반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쪽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이와 같은 부분에 이제 그 직무 역량 인정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산업체 인사로부터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직무 과정에 대한 직접 시험을 치고 거기서 평가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쪽이라 학생들로부터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제 다른 타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야 쪽으로 많이 투입이 많이 되고 또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에서 혹은 학과에서 나름대로 그와 같은 그런 직무 능력을 직무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과정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링크 플러스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런 분야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량 기반 강의 실습 지원 환경 및 구축인데 저희가 애초에 생각할 때 먼저 각 강의실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체크상부터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빔이나 PC까지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각 실험 실습실 다음에 컴퓨터 해당 고가 기자재 등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0% 이상이 다 이 부분에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구매라든지 시설 부분에서 많은 이제 협조가 이제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및 질관리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와 같이 이제 학과 교육 품질 평가 보고서, 대학 교육 품질 평가 보고서, 학생 역량 사전 사후 평가 결과 보고서 이와 같은 쪽으로 분석 결과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운영 성과가 나름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 가벌 목표 대비 성과를 다 초과 달성하는 그와 같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교육 역량 혁신 쪽은 이제 교수 학습 지원하고 다음에 이제 마음케어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진로 및 심리 상담 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교수 학습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핵심 역량 강화에 관련된 기초 학습 역량, 지역 기초 역량에 관련된 이와 같은 프로그램. 다음에 전공 역량에 관련된 이제 학습 능력이나 전공 능력 강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에 대한 교수법, 이제 교수 역량 강화 쪽의 프로그램. 다음에 블렌디드 교수 학습 환경 구축.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서 교수 학습 부분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이제 학습 능력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 능력 강화 프로그램. 이와 같은 경우에도 뭐 3년 동안에 192개, 3,354명, 11,000시간 이상이 투입이 되어서 보기에 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솔직히 이제 운영이 되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만족도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전공 외에 전공에다가 자신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을 융합을 한 융합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이와 같이 15개 과정이 또 진행이 또 되었었습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지원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특강도 이루어지고 연수도 이루어지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수업 관련된 기자재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내 이와 같이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녹화 장치를 갖춘 전용 이제 콘텐츠 개발실도 구축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맘큐어 프로그램인데 사실 교육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위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해서 좀 더 특별하게 좀 이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로 심리 상담 형태에서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상담이나 뭐 집단 상담,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자체가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또래 상담, 이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와 같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마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쪽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이나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연 8,000건 이상씩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학과 맞춤형, 학생 맞춤형 등등의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이제 맘큐어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졌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책자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과정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죠? 학생들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그걸 또 보고서로 적고 남기고 하는 모든 작업들이 뭐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고된 작업들을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사업단 선생님들이 3년 동안이나 꾸준히 해주셔가지고 사업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책자에 저희가 나름대로 상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좀 천천히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사업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업단 선생님, 다음에 교수님, 다음에 직원 선생님한테 모두 이제 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산학협력혁신사업 성과를 취업지원처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취업지원처장 박성호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영상으로 다 떼오시고, 예, 저보고 대충 준비하라 하셔가지고 사실 발표 자료가 좀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좀 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은 산학협력 쪽하고 그다음 현장 실습,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파트 1, 2로 나눠서 일단 목차 같은 경우 보시면 저희들 사업비 지표형 한항이라든지 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뭐 앞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전체 산업력 혁신 사업비에는 14.5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대 혁신 지원 사업비도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여기에 저희는 이제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비가 연간 5억씩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진로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사업비를 집행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산학협력 네트워크 고도화라든지 사회소요 맞춤형 인재 양성, 그다음에 취창업 역량 혁신 이렇게 세 파트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세부적인 거 보시면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산학협력 쪽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거나 원스톱으로 운영되는 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체계를 조금 구축하기 위해서 산학협력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 구축이라든지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안쪽에 가면 나오니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많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링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 수요 맞춤형 학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직무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고도화형으로 갔기 때문에 그와 좀 다른 형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 조금 더 학생들한테 도움을 제공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세팅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기업 맞춤형 트랙반이었습니다. 이거는 2012년 그쯤부터 저희가 경상남도하고 경남현 트랙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트랙 전체 학생이 한 19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성과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은 별로 안 나와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변화시킨 게 이제 직무 맞춤형 트랙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맞춤형 트랙반이라든지 현장 캠퍼스형 맞춤형 트랙반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해 왔었고, 그다음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다음 해외 취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취창업 역량 혁신 쪽에서는 교육하고 서비스 이렇게 두 개의 분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취창업 진로 뭐 교과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한테 학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은 다변화시키고 좀 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을 이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학과별로도 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학과별로 프로그램이 공통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학과별로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 청년 고용센터부터 해서 대학 일자리 센터까지 올해까지 총 저희가 10년 정도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으니까 뭐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해 왔었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라든지 교직원들 전체의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 학과에서 학생들한테 진료를 하시거나 취업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설을 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셨고 이제 향후에는 그런 교수님들이 학과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성과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행령을 보시면 산업인력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성과입니다. 뭐 전체 내용들은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기업 홍보단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다음 가족회사 운영 실적, 저희들이 가족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과하고 연계되는 가족회사가 그래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과별로 등급제를 예전에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학과하고 운영되는 업체들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700개 정도.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협약을 하거나 이제 학과에서 운영이 되면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잘만 운영하면 사실 대학에서 한 700개 넘게 되는 가족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연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목표 대비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기업 홍보단 같은 경우는 지금 140건 정도야 목표였고 294건인데 저희들이 2학기를 지금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사실 저희가 12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입시라든지 이런 게 엮여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 지나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족회사를 구축해 있으면 그만큼 학과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코로나 시기지만 매년 기업체들하고의 워크숍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약 100명 정도 모시고 진행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사실 학과별로 조금 더 많은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공유의 시간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 간담회 한번 해서 그런 공유는 많이 생기지는 않죠.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학과하고 학교하고 그리고 산업체라든지 기업들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은 필요한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 초기에는 학과별 주소지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학과에서 운영하는 학과가 있고 안 하는 학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실적에 미흡을 해서 저희가 이 과정은 없앴고 그리고 기업 홍보단이라서 교수님들 기업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홍보단 같은 경우는 12분의 교수님이 운영하다 보니까 학과에 실질적으로 전체 다 도움이 부족하다는 그 판단이 돼서 여기 가족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업 홍보단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교수님 한 분당 1인 5사업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5사업체를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기업에 대한 업체 방문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자주 취업 공고를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 취업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학과에서 활용을 잘 하시면 학과에서 잘 활용이 되실 건데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사실 애들이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원이 작겠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좋은 업체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학과에서 그런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사실 그게 전체 학과가 다 활용을 잘 못하고 몇몇 학과만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진행해왔고
네, 그다음에 산업유통 간담회하고 산업체 인사 초청 특강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래 학과별로 간담회라든지 초청 특강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별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학과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걸로 대대 관리는 저희 취업지원처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약간 이관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트랙반 운영이라든지 현장 실습, 그다음에 해외 취업 프로그램 이렇게 저희가 성과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트랙반 운영 같은 경우도 가면 갈수록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트랙반들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교육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와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가정이 목표 대비 이렇게 성과가 조금 저조하게 이렇게 나타났고 현장 실습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핑계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많이 못 가고 기업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현장 실습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사회소에 맞춤 인재 양성 같은 경우도 현장 캠퍼스형 인재 양성 그리고 1경험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취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장 캠퍼스 맞춤 인재 양성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반하고 중견기업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미래의 현장 실습실 같은 경우도 산업 디자인과라든지 호텔 조리제 빵과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축학과 이렇게 저희가 현장과 똑같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긴 했는데 뭐 얼만큼 학과에서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학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실습실 구축되어 있는 학과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좀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맞춤형 트랙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중견기업반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직무 맞춤형 특급 호텔 트랙반 해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직접 게시문이 오셔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부족한 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제일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1경험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나 학과에 와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도 모르죠.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애들은 더 모를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미용 예술과 같은 경우는 또 직무가 4가지 직무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에 나가서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이 직무 관련된 직무 체험 1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학과들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몇몇 학과를만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호텔 조리제빵과 미용예술과 문헌정보과 이렇게 위주로 제일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이 사업비 말고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비로 CMU 버스 투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창원의 관내 기업체들을 다니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기업에 대해서 알고 이러한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건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 학생들이 정말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만족되겠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제공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다 똑같은 학과죠, 그죠? 네, 똑같은 학과입니다. 예, 그다음에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표준 현장 실습 규정에 따라서 현장 실습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아이들이 현장 실습비를 받아야 됩니다. 최소 최저 시급에서 70%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제 요 현장 실습이 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요 지금 2021년도에 384명 저거는 이제 학예 방학 때 운영했던 애들인데 사실 저가들은 뭐 호텔 조제반과라든지 뭐 미용예술과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현장 실습비를 지원받는 이런 학과들은 참여를 했고 공과 계열은 거의 참여가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이 현장 실습 우 사례 발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상금도 주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학예들하고 서로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이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주로 해외 취업을 뭐만 했냐면 설명회, 어학교육 이런 것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사실 2019년도에는 그 항공과 애들이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견학 겸 현장 연수를 했었거든요. 창원시하고 연계돼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창원시하고 다시 하기로는 얘기는 돼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거. 그다음 해외 취업 관련된 거 그리고 부울경권 공동 프로그램이라서 한 학생들 저희 학교에 한 4명씩 각 대학별로 4명에서 8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취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교육이라든지 만족도, 그다음 참여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뭐 실적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취창업 교육 지원이라든지 취창업 서비스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로드맵을 다 구축을 했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학과별로 로드맵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이제 학과별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제 올해부터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고민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학점 부여하는 부분도 애들한테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이수하면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학점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4학년이 있으면 4학년 2학기 때까지 이렇게 학기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별로 학생들이 교육을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은 이제 2021년도 거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시면 거의 13,000명 정도 건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니까 한 학생 여러 번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직원들, 컨설턴트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상담을 진행했고 특히나 이제 교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한 학기에 3번씩 이렇게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2021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전체의 실적을 보시면 564회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했고 10,00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2,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이 정도 됐다는 것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고 학과에서 많이 참여를 시켰다는 걸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뭐 강제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만족도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으니까 이게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제가 사실 2019년도까지는 정리를 좀 했다가 2020년도부터는 좀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내용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만족도가 내용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만족도가 거의 93%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만족도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모든 만족도를 다 그 QR로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로 할 수도 없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앱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지고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21년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본 내용에는 없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이고 취업 지원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학 일자리 센터도 있지만은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 그다음에 프로그램 신청이라든지 운영, 그 만족도, 그리고 본인의 이력서라든지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거기에다가 올해는 이제 고도화라 해서 구인하고 구직하고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이제 교수님들도 다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올해 2월 초까지는 그게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인과 구직 매칭이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실 대학 일자리 센터가 6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6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뭐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실 저번 주에 또 우리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보고서가 2월 7일까지 이제 다음 이제 구정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대학 일자리 센터는 대형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연간 5억씩을 받고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지금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형과 거점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 7,000명이 넘어야 거점형이 되고 저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역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간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게 제일 큰 목표고 제일 중요한 주안점인데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만큼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지금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년 동안 전문대학신지원 사업단에서 저희 취업지원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만큼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짧게 하려 했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빨리 안 끝나서 죄송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 6시에 밥 먹으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호텔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당장 준비해라 밥 끝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라 했는데 처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오래 하실지 모르고 일단 식사 준비는 벌써 다 돼 있고요. 순서도 이제 성과 발표도 모두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는 이제 발표 때 다 못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을 저희가 또 사업단에서 영상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하나 보시고 5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저희 표창장이랑 감사패 수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습니까? 성과 공유에 이제 저희가 만든 모든 영상은 저희 사업단의 유혜진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고생한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성과 공유의 하이라이트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유공자 및 일자리 창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시상은 김성희 학사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자 수상자를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대학 일자리센터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성명 이주영.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창원운성대학교 총장 이원석. 기념 촬영 하시 부총장님하고 잠깐. 네. 선생님 상 들고. 네. 아무도 칭찬 없나? 네, 사진 좀 찍어. 저희 카메라맨 뛰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전해 듣기로는 그 학교 30주년 개교 기념일 때 그 교직원들 표창을 주시고는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상 받으신 수상자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일자리 센터 고생 많이 했고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는데 가장 기여를 하신 분 중 한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을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어제 혜은 선생님 전화 받고 너무 설레어서 잠을 거의 못 잤고요. 정말 받을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유공자 두 분도 오늘 표창할 계획이었는데요. 정희연 교수님과 신세니 교수님인데 정희연 교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장 중이시고요. 신세니 교수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상장은 저희가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진에 너무 다 저런 걸 주셔가지고. 네. 자, 다음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역시 학사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교직원 분들께 감사패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단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도와주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완장을 차는 순간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완장의 무게를 견뎌오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수상자는 진로심리상담지원센터의 이인순 교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인순 교수님은 CM 카운셀러 및 CM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교수들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성명 이인순. 귀하는 지난 3년간 우리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며 웃던 지난 날들이 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보람 속에서 남긴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월 27일 창원문성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을 받으시는 분은 알고 계시기도 하고 아예 비밀로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면 약간 몰라셨던 분들은 약간 좀 논란의 액션을 좀 취해주시면 저희 영상 촬영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음악이 좀 없네요. 취업지원처 김기범 팀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기범 팀장님은 산학협력 혁신 분야의 세부 프로그램을 컨트롤하시면서 학생들의 취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주셨습니다. 감사패 성명 김기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상 받으실 줄 알고 의상을 갖춰 입고 오신 느낌입니다. 네,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다음 수상자는 교육혁신원 김정일 팀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성명 김정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너무 키가 작아서 네, 다음 수상자는 산학협력단 정두홍 선생님이십니다. 두홍 선생님은 오늘 불참한 관계로 박성준 소장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정두홍 선생님은 사업단에서 집행하는 모든 기자재, 등재, 이관, 폐기 업무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패 성명 정두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을 허락받았습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대학혁신추진단 조은솔 선생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감사패 성명 조은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대학혁신추진단 류다은 선생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감사패 성명 류다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은수 선생님하고 다은 쌤은 얼마 전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들을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직업교육센터 김희진 선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성명 김희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수상하신 분들 모두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종합성과 공유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해서 그거 보시고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촬영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는 게 사진이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